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귀농, 귀촌이라고 하죠. 하지만 모든 꿈이 그렇듯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삶이 때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진정한 고향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5평에서 20년을 살아온 김민수 씨, 올해 52살입니다. 증권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워왔죠. 아내 정혜진 씨는 48 파트타임으로 번역 일을 하고 있었어요. 큰아이는 대학생, 작은아이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부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다른 삶을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 매일 지하철 타고 회사 다니고 애들도 다 컸고 우리만의 시간을 좀 가져봐도 될 것 같은데. 민수 씨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가 날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과의 경쟁, 성과에 대한 압박, 무엇보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 귀농 아니면 귀촌 말이야. TV에서 보니까 요즘 많이 하던데. 시골에서 조용히 살면서 텃밭도 가꾸고 농사를 우리가? 씨 뿌리는 것도 모르는데? 배우면 되지 뭐. 그리고 요즘은 귀농학교도 많다고 하고. 처음엔 농담 반, 진담 반이었던 이야기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전원 카페를 찾아다니고 귀농 관련 서적을 사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청북도의 한 마을을 알게 됩니다. 여보, 여기 봐. 충청남도에 있는 작은 도시야. 자연이 정말 좋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귀농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고 해. 정말 할 거야? 서울 집은? 팔지 말고 일단 전세로 주고 시골에서 1년 정도 살아보자. 안 되면 다시 올라오면 되고. 2019년 봄 민수 부부는 결국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회사에 1년 휴직계를 내고 충청도의 한 농가주택을 임대했어요. 아이들은 서울에 남겨두고 부부만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거죠. 첫날 짐을 다 옮기고 나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개구리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고요함이었습니다. 정말 조용하네. 이상해. 좋잖아. 공기도 맑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농사 준비해야지.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우선 이웃들과의 첫 만남부터가 쉽지 않았어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와, 서울에서 온 분들이군요. 그런데 농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농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데 요즘 서울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대부분 몇 달 못 가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어딘지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귀농학교에 등록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찾아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늦봄부터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었어요. 토마토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여보, 고추꽃이 피었어. 정말 신기하다. 또 우리가 심은 게 이렇게 자라는구나. 뿌듯하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해충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물 관리, 비료 주는 시기. 책에서 본 것과 실제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 벌레들이 잎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 어떡하지? 농약을 쳐야 하나? 그런데 유기농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장님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농약 안 치고 농사 짓겠다고? 그럼 망하지.
벌레가 다 먹어버리는데 그래도 요즘은 친환경 농법이 그런 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점점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뭘 안다는 식으로 보는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레이션 그의 여름 장마가 길어지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배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토마토 뿌리가 썩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여보? 토마토가 다 죽어가. 이상하네. 분명히 책에서는 민수 씨는 급하게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농사가 쉬운 게 아니라고. 그 자리는 원래 물이 잘 안 빠지는 곳인데 왜 거기에 토마토를 심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어보지 그랬어요. 우리도 바쁜데 일일이 가르쳐줄 수는 없고. 이장님의 말투에는 어딘지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 씨는 마음이 상했지만 자신들이 부족한 게 많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야 겨우 조금의 수확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양도 적고 모양도 들쑥날쑥. 시장에 내다 팔기는 어려웠습니다. 한 해 농사로 이게 전부야?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첫 해니까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서울집 전세금과 적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겨울이 되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개발 계획이 나온 거예요. 펜션과 카페를 짓겠다는 외지 업체가 들어온 거죠. 문제는 그 업체에서 민수 부부에게 중간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어요. 김 선생님께서 서울에서 오신 분이라 이런 사업을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요. 마을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면 저는 그냥 농사를 지으려고 온 사람인데요. 중간에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사례도 드리죠. 민수 씨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이 일이 마을에 알려지면서 오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그 업체와 관련이 없는 거죠? 당연히 없습니다. 저는 그냥 농사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김 선생님을 찾아왔을까요? 혹시 서울에 있을 때부터 아는 사이 아니었나? 의심의 눈초리가 시작되었어요. 서울에서 온 사람이 마을을 팔아먹으려고 온 게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렸어요. 민수 부부도 참석했는데 요즘 서울서 온 사람들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 괜히 이상한 업체들까지 끌고 와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민수 부부를 향한 말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잠깐만요. 저희는 그 업체와 아무 관련이. 그럼 왜 하필 김 선생님 댁으로 찾아왔겠어요? 변명을 할수록 더 의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어요. 민수 부부는 더 이상 참석할 수 없어서 중간에 나왔습니다. 여보,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질까?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외부인일 뿐이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봄이 다시 왔을 때 민수 씨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꾸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고 처음엔 농사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괜찮아. 그냥 피곤한 것 같아.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식욕도 없고 결국 혜진 씨가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좋지 않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위암입니다.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겨우 쉰둘인데 암이라니. 의사 선생님, 그럼 치료는 어떻게? 수술을 해야 하고 그 후에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치료가 어려우니까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건강도 꿈도 지난 1년 반의 노력도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창밖으로 지나가는 시골 풍경이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알아.
서울로 올라가야겠지. 미안해. 내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 민수 아니야. 내가 결정한 일이야. 그런데 정말 후회는 안 해. 왜? 민수해보지 않았으면 평생 궁금했을 거야.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뭐. 담담하게 말하는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사정을 알리고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반응은 의외였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서울 가서 치료 잘 받으세요. 건강이 최고지. 우리가 너무 박하게 굴었나? 미안하네요. 그제야 사람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따뜻한 말을 듣는 게 오히려 더 슬펐어요. 짐을 싸는 날, 민수 부부는 지난 1년 반을 돌아봤어요. 실패한 농사,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스트레스. 과연 이 모든 게 암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긴 걸까?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서의 생활이 편하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지. 의학적으로 스트레스와 암의 직접적인 관계는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2021년 초 민수 부부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전세로 준 집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편해졌어요. 그래도 여기가 집이긴 하구나. 병원도 가깝고 아이들도 있고 치료를 받으면서 민수 씨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고향이란 무엇인가? 내가 속한 곳이란 어디인가? 항암 치료 중에 만난 같은 병실 환자분과의 대화가 기억에 남아요. 저도 귀농 생각해 본 적 있는데 어떠셨어요? 글쎄요.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 텃세 같은 거요? 민수 텃세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문화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는 도시 사람의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그게 마을 사람들에게는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후회하세요? 민수 아니요. 해볼 만한 일이었어요. 다만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농사 기술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법을. 병원에서 보낸 6개월 동안 민수 씨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왜 귀촌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기대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쳤는지 말이에요. 치료가 끝나고 회사로 복직했을 때 격려해주는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귀농 생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죠. 또 한마디로 현실은 드라마와 달랐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실패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동시에 도전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말이에요. 2년이 지난 지금 민수 씨는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귀촌 생활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경험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민수 부부는 그곳을 다시 찾았어요. 그냥 궁금했다고 해요. 그때 살았던 집은 어떻게 되었는지, 마을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아이고, 김 선생님, 몸은 어떠세요? 민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참 너무했지. 지금 생각해보니 좀 더 도와드릴 걸 그랬어요. 또 아니에요. 저희도 많이 부족했었죠.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김 선생님, 다시 농사 지을 생각은 없어요. 하하, 이제는 주말 농장 정도면 좋게요. 모두들 웃었어요. 그때의 써먹함은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민수 부부는 그때와는 다른 심정으로 시골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여기 공기는 정말 좋다. 가끔 놀러 오기에는 좋은 곳이야. 다시 살고 싶지는 않아? 또 아니. 우리는 역시 도시 사람이야.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맞는 삶이 있는 거지. 그 말에 어떤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이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지금 민수 씨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회사 일은 예전보다 여유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주말에는 집 근처 텃밭에서 간단한 채소를 기르고 있어요. 여보, 베란다 상추 좀 봐. 정말 잘 자란다. 그러네. 여기서 기르니까 더 예쁘네. 작은 베란다 텃밭이지만 그때 시골에서 실패했던 농사보다 훨씬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 나도 나중에 시골에서 살고 싶어. 민수 왜? 도시 생활이 너무 빡빡해서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면 좋을 것 같아. 민수 그래. 아빠도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그런데 왜 다시 올라왔어? 민수, 여유로운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그리고 진짜 여유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장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나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마 나중에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말일 거예요. 어떤 깨달음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몸으로 부딪혀야만 얻을 수 있으니까요. 가끔 민수 씨는 그때를 떠올려요. 시골에서의 1년 반. 실패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귀농, 귀촌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준비 없이 덤벼들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민수 씨 부부도 그런 경우였을까요? 하지만 민수 씨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패라고 해서 의미 없는 건 아니라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내가 찾던 건 시골 생활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였어. 그런데 그건 어디서 살든 찾을 수 있는 거더라고. 맞아.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어. 지금 민수 부부는 서울에서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회사 일도 적당히, 아이들과의 시간도 더 많이, 그리고 부부만의 시간도. 요즘은 주말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웃는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찾지 못했던 여유와 평화가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은 언제나 값지지만 그것이 반드시 환경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다른 곳에 가면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여유와 평화는 장소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시작되니까요.